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우의 창구TV. 오늘 유튜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어떤 걸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지 제목 보시겠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했는데 청문회 개고장 받았어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는 했는데 오늘 또 청문회, 이번 주에 청문회 개고장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문의 주신 분입니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표국태라고 합니다. 작년에 개특법에 걸려 우여곡절 끝에 훼손지 접수하고 경기도에 협의 갔다고 해서 한숨 놓였는데 오늘 시에서 농지법 걸려 청문회 나오라고 개고장 받았네요. 기부 체납용을 구입한 조합면 창고가 있습니다. 모두 원상복구하고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농지법에 걸리다니 이게 뭔 일이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줬는데 일단은 그 표국태님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면에 기부 체납한 창구를 불법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골조를 세워놓고 전혀 불법 용도 변경을 쓰지도 않고 있는데 농지법에 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요. 불법 용도 변경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만 갖고 이 법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창고 카보네이트를 입히고 전혀 샌드위치 판넬을 붙이지 않았어도 개특법에서는 불법이 아니죠. 불법 용도 변경으로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갈대숲이 우겨지고 뭐 잡초가 자라고 뭐 이러면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지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지를 사가지고 아무 불법도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죠. 그러면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농지법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일단은 개념 정리, 즉 뭐냐면 사전의 얘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거 유튜브 보면 농지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얘기할게요. 작년에 9월달, 11월달까지 실태조사한 겁니다. 5년 안에 매수하신 분들, 등기가 넘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77명이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아마 개고장 받은 페이지가 한 5페이지, 6페이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전 통지서, 공문. 남양주시 공문에 보면 7번, 8번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갔어도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의무 기간을 면제해 주거나 연장할 수 없다, 유예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들어져 있어요. 훼손지 정비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즉 뭐냐면 단속 절차를 쭉 적어놓은 것도 역시 그 전에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는 이 두 번째 와 있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청문이 나왔다. 개고장 나왔다. 저는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답은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먼저냐, 처분 의무 기간이 먼저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이 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빨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부 협의가 빨리 끝나야 되겠죠. 승인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자, 질문 2번. 그러면 좋다. 처분 의무 기간과 행위허가, 농지 전용 허가 받는 예상 날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얘기 좀 해달라. 되게 궁금하시죠? 산술적으로 보면
농지 전용 허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훼손지 정비 사업의 국토부 협의 승인이 지금 2개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말에 한 20개 정도가 나올 것 같고 3월 말 4월 말이면 쏟아질 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4월 5월이면 다 국토부 협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접수는 가능해요. 예. 이제 다만 그러니까 행위허가 즉 건축허가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국토부 승인 후 바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전에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처분 의무 기간은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6월 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해마다 그 원상복구의 기회를 조금씩 더 줌으로써 추석까지 통상적으로 연장해 준 적이 있어서 9월 달 정도 이렇게 의무 기간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 재작년을 보면 뭐 6월 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9월 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의무 기간은 6월 말부터 9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단체 뭐 국대위에서 잘 얘기하면 조금 연장이 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싸움이 됐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번에 계고장 받았습니다. 저도 청문회 계고장 받았습니다. 네. 자, 질문 3입니다. 국토부 승인 후 행위허가 바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은 국토부 승인 후 그러니까 국토부 이제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행위허가를 받겠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겠다. 그런데 혹시 접수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은 뭐가 없느냐. 빨리 접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빨리 접수할 텐데 혹시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은 뭐냐면 행위허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뭐 실시계획인가 뭐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 경관조성 계획 등 규정이 남양주시에서 어디까지 요구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결정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교통영향 평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패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경관조성 계획도 마찬가지고 환경성 검토도 뭐 소규모로 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러나 남양주시가 어떻게 갈 건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행위허가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19년도 10월 달에 접수한 훼손지 정비 사업이 경기도에 올라가는 것이 아마 올해 7월 달, 8월 달.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남양주시에서 첫 번째 접수한 사람들은 막 9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작년 11월, 12월에 접수한 사람은 한두 달 만에 경기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허가 신청도 후반부에 가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농지법 걸린 사람은 상당히 급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면 빨리 접수는 그러니까 행여가 득하는 게 아니라 접수니까 우리가 왜 잡종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잡종지 허가 접수할 때 농지 전용을 미리 받잖아요.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도 먼저 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착오로 바꾸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를 먼저 받으면 돼요. 자, 질문 4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이 있어서 원상복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최악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좋은 소식이 안 들린다면 무조건 원상복구가 답입니다. 원상복구 안 하고 의무기간에 들어가면 이제는 처분을 해야 된다. 즉 명의를 변경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2개월, 3개월 만에 의무기간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처분한다는 것은 명의를 바꾼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뭐 이참에 원상복구 이제 빨리 한 다음에 이제 건축을 빨리 하는 그런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 5. 청문회 꼭 가야 하고 답변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패스해도 상관없습니다. 청문회를 안 간다고 해서 불이익 주는 거 없고 답변서를 안 쓴다고 해서 불이익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청문이나 답변서는
특별한 경우 나는 뭐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지금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그 농사를 못 짓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청문회 뭐 갈 필요가 없고요. 답변서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청문회나 답변서 쓰는 내용에는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하수연적인 그런 글을 쓰는데 그것 또한 공무원들한테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전달해 주는 면에서는 뭐 긍정적이긴 하나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수시로 가서 농정과에 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들어주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우편물은 개고장은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게 공무원 제가 공무원을 뭐 이렇게 욕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공무원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표국태님이 질문하셨던 나는 기분체납용 흩어진 훼손지가 걸렸다. 이분은 조금 부담 가긴 하지만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흩어진 훼손지용이라고 그러면. 왜 흩어진 훼손지라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느냐? 흩어진 훼손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흩어진 훼손지는 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도 된다. 명령 기간까지 들어가도 된다. 왜? 남양주시에다가 처분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냥 잡초 제거하고 씨 뿌리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해도 됩니다만은 원상복구하지 않고 의무기간에 들어가고 1년 있다가 명령기간에 들어가도 어차피 그거를 시에다가 처분해 버릴 거니까 시에다가 기부해 버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등기가 남양주시로 명의가 바뀌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부체납용 흩어진 훼손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해요. 항상 제 유튜브는 참고만 해야지 이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되든가 또 잘못돼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뭐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 입장에서 주민 눈높이에서 같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소통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행위허가를 최대한 빠르게 접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의무기간 들어가기 전에 받아라. 농지 전용 허가 받는데 늦어진다면 무조건 원상복구가 답이다. 단 기부체납용은 A일 수 있다. 세 번째, 어차피 기부체납이나 건축 애정이면 그냥 원상복구하고 일찍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네 번째는 원래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의무기간으로 들어가는 건 피해라. 증여 계획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난 뭐 그냥 배우자한테 아니면 아들한테 증여를 할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의무기간에 접어들어나 농지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똑같습니다. 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농지법은 저희들이 국대위가 열심히 노력하고 집회도 하고 농림부에 항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농림부까지 찾아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이 우리 저 국대의 김기덕 정책개발국장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임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김기덕 국장이 계속해서 김용민 국회의원 사무실과 소통을 하고 원하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우의 창고TV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했는데 개고장 받으신 분들 어떻게 조금 뭐 시원한 해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